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요, 이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변화냐? 옛날에 뭐 개콘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AI가 정말 보면 1등만 기회, 1등만 기회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AI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모델링,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자, 정말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은 요 두 개만 중요하죠.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고, 결국 이제 모델링은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모델링이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게 이쪽인데, 결국 이게 자금력이죠. 자금력.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주도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결국 넘버 1, 2, 3 금은동 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금이 다 먹을.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이 빅브라더가 되냐? 자, 여러분들은 이 빅브라더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10배가 난다. 10배. 10배는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에서 10배 못 나나.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긴 시계열로 보면. 지금 밸류로 보면 말도 안 되겠지만. 애플이 처음에 1조 달러 넘었을 때요. 그때 와, 시총 1조 달러. 저게 말이 되냐? 천조국. 천조국. 근데 지금 다 뭐 2조 달러짜리 회사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계속해서 유동성은 풀리고,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돈은 갈 데는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미국으로 쏠리고. 그래서 우리도 사업개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왜 그러냐? 혁신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혁신이 미국에 있고, 옛날에는 미국이 잘 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되면요, 같이 나눠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2등도 좀 먹고 살고, 3등도 먹고 살고, 5등도 먹고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오시죠. 도널드 트럼프가 오십니다. 지금 요즘 뭐라 그럽니까? 나토가 방위비 분담금 안 하니까 러시아한테 열심히 침공하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각자 동생.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1등 쪽으로 지금 이제 결국은 돈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것도 결국 M7이라고 하는 빅테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도 점점 차별화가 되고 있죠. 누가 AI 시대에 위너냐, 누가 못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밸류가 막 달라지고 있고, 우리 시장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빅데이터, 이 데이터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이거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왜? 네이버는 자체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모아놓으면 아무 의미 없죠. 이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고 뭔가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세팅했고, 카카오는 열심히 결사 많이 만들어서 상장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AI 시대에 대응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AI 민주화. AI는 이제는 각국이 다 안보 차원에서 다 가지고 오고 하려고 할 거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요. 적어도 유럽은 미국의 빅테크 식민지가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밸류체인도 보면요. 밸류체인도 보면 결국은 1등만 계속해서.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투자하는 섹터는 계속해서 HBM 쪽이 다시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큰 업체들 아직까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HPSP 같은 업체들이 뭐 20% 상승하고 이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TSE 분석했는데 20%가 또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유명해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더 알려지지 마세요. 네. 우리끼리만 합시다. 겁나요. 겁나.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결국 그겁니다. 지금 서버 쪽만 좋죠. 서버만 좋고 결국 서버 디램만 좋죠. 랜드는 좀 뭐 시큰둥하고 그죠? 근데 이것도 256이 있고요. 128이 있고요. 그리고 64가 있습니다. 64. 요게 지난 4분기 있잖아요. 23년 4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요게 256이 지금 DDR5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DDR5. 요게 3,328달러. 한 410만 원 되죠? 네, 410만 원. 그리고 128이 얼마냐? 920달러. 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거 920달러 두 개 쓰는 거하고 요거하고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차이 나는 이해가죠. 그러면 한 1840달러 두 개 쓰면, 그죠? 요거 두 개 쓰면 1840달러예요. 근데 이게 3328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엔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게 요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4GB짜리 도대체 얼마냐? DDR5가 요거는요 150달러.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요거 4개 쓰면 똑같잖아요. 4개 쓰면 600달러면 되는데 이거를 3,328달러를 쓰고 이걸 1개짜리 쓰려고 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성능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미엄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를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쪽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프리미엄 있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56은 기본적으로요. 이건 TSV 공정이 필요합니다.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쓰는 거죠. 그리고 128부터는 일부 TSV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만들기는 어렵다. 자, 여기서 어떤 또 함의가 있냐? 자, 여러분 차세대 기술 3D로 가거나 아니면 인텔이 얘기하는 파워비아 BSPDN이라고 하죠.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같은 이런 기술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다 TSV하고 본딩하고 그 이야기는 기존의 비싼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자, 일본의 디스코 그리고 네덜란드의 베시 네, AI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계속 가는 애들만 간다. 이게 결국 설전에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쏜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은 확장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은 딱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100이라는 수주를 받으면 그 밑에서 조금만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 지난 시간 제가 STI 설명드렸고 오늘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자, 이 회사도 오랜만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회사는 디스펜서 하는 회사입니다. 디스펜서. 약간 디스펜서는 이제 본드 같은 것들을 짜서 딱딱딱딱 정량으로 딱딱딱 짜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할 때 언더필 이런 쪽에 이제 장비도 하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범프하고 칩하고 이렇게 중간에 살짝 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본드를 짜 넣는 거죠. 네, 이런 것들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MR머프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MR머프도 약간 보면 그 위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같은 것들을 칩 사이로 다 밀어 넣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언더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MR머프도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본더 쪽도 합니다. 본더 쪽도 일부를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TC 본더 같이 뭐 이렇게 시장이 폭발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아주 특화된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합 실린더 웨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프로보 카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플레이서 이런 쪽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디스펜서하고 본더가 작년에 한 1000억 정도를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500억 정도로 50% 정도는 성장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합 실린더 쪽이 작년에 한 260억, 올해는 한 370억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보 카드 쪽이
작년이 한 370억, 올해는 570억. 그리고 볼플레이서가 작년이 70억, 올해는 한 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력 고객은 오사드 업체들 있죠. 후공정 전문 업체들. 오사드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신규 장비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력 장비인 디스펜서하고 본더 쪽은 이제 시스템인 패키징이나 패키지 온 패키징 이런 쪽들이 이제 수요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약간 아주 하이엔드 쪽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꽤 어려운 그런 쪽 영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하는 레이저 리플로 같은 경우는 미세화나 와페이지 이런 휨 현상을 또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 1,560억, 영업이익은 한 18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은 오늘 날짜 2월 13일자 현재 시총은 5,030억입니다. 그리고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2,300억, 영업이익은 54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이긴 한데요, 충분히 회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목 컨디션이 계속해서 안 좋네요. 네, 겨울 내내 계속해서 고질적이네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에 푹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